이 작업을 부르는 스피커구만. 야, 이 작업을 부르는 스피커구만. 안녕하세요,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명작에 기여한, 개인적으로는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의 1티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감을 준 ESI의 니어 i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제품을 개봉하면서 살짝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박스에 이렇게 크게 RF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무수히 많은 스피커들을 까봤지만 이렇게까지 대문짝만하게 그래프를 프린팅해 놓는 스피커는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나 모니터 스피커야, 나 굉장히 플랫해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 스펙 전면 후면 빠르게 살펴보자고요. ESI 니어 i5 프리퀀시는 44에서 20kHz이고 크로스오버는 2kHz에 잡혀있고 SPL은 93dB로 살짝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5인치 스피커들 SPL 값을 보면 92, 93, 많아야 뭐 94, 95 요정도 찍습니다. 어차피 레퍼런스 SPL이 85dB니까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크기는 185, 263, 217mm를 찍고 무게는 통당 3.9kg입니다. 이번에는 전면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 1인치 실크돔 트위터, 5.25인치 복합 소재 페이퍼콘으로 만들어져 있고 콘의 주황색은 ESI의 시그니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베이스 포트홀이 위치를 합니다. ESI 측에서는 DSP 내장과 이 복합 소재 페이퍼콘에 의해서 전례 없는 펀치감과 플랫한 응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5인치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희망하는 그런 짱짱하고 탄탄한 소리, 그리고 넓은 이미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엔트리급의 거의 1티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스피커였습니다. 후면도 한번 살펴보면 4dBu 밸런스드 입력, -10dB 언밸런스드 입력을 지원을 합니다. 4dBu는 쉽게 생각해서 프로 장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믹서에 연결하실 때 사용하는 단자라고 보시면 되고, -10dBV는 컨슈머 장비들, 전축이랄지 턴테이블이랄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단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으로 레벨 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21단계로 조절이 되는 레벨 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탁 걸리거든요. 이게 21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큰 장점이죠. 왜냐면 또 한 얘기 또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모니터 스피커를 이용해서 음악 작업을 할 때 SPL 값을 맞추는 게 은근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위상을 딱 맞게 가운데 오게 했는데 다른 곳에서 들어보니까 위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흔들린다. 혹은 내가 작업실에서 음악을 만들 때는 저음, 중음, 고음이 모두 다 잘 들리게 분명히 레벨을 맞춰서 믹싱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들어보면 소리가 너무 작다, 소리가 너무 크다, 혹은 저음이 잘 들린다, 저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물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SPL 값을 맞추지 않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SPL이 뭐냐? 우리 사람의 귀는 간사하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저음, 중음, 고음이 잘 들리기도 하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85dB로 소리를 들었을 때 저음, 중, 고음이 모두 다 잘 들리는구나 라고 소리 크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음악 작업을 할 때 85dB에 맞춰서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데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소리 측정 앱 무료로 된 거 하나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공간에서 내가 듣는 귀 위치에 스마트폰을 놓고 왼쪽 오른쪽 스피커의 합이 85dB를 찍을 수 있도록 볼륨을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특히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에서 아주 가끔 일어나는 현상인데 했던 얘기를 여러 번 계속하니까 말이 술술 나오네요.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에 간혹 왼쪽과 오른쪽의 소리 크기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왼쪽도 볼륨 12시에 놓고 오른쪽에도 12시에 놨는데 미묘하게 소리의 크기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제품 불량이냐? 아니에요.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죠. 모든 모니터 스피커는 각각 한 통이 개별 유닛이다. 한 통에 앰프 들어있고 한 통에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개별 유닛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납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엔트리급 스피커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이런 편차가 발생하는 것도 불량이 아니에요. 그거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때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소리 측정 앱 내가 듣는 위치에다 놓고 오른쪽 스피커 뮤트해서 왼쪽 스피커만 소리 나오게 한 다음에 대략 82dB 정도
나오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 스피커 뮤트하고 오른쪽 스피커 플레이 하신 다음에 또 82dB 정도 나오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개의 썸 값이 대략 2, 3dB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추 85dB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추 85dB로 들으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스피커의 레벨 편차가 거의 없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들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믹싱을 하시거나 비트메이킹을 하실 때 패닝 작업도 패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가서 딱딱 맺게 되는 거고, 저음, 중음, 고음을 다른 곳에서 플레이 했을 때에도 소리의 불균형 없이 어느 정도 들릴 수 있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피커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SPL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렇게 21단계로 레벨 값이 딱딱딱 움직인다는 건 그 값을 좌우 균일하게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옆으로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에 대한 컨트롤 파트가 위치를 합니다. 각각의 값은 플러스 2dB, 0dB,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dB이고 이것에 대한 그래프 값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니어 i5의 킥 포인트가 위치를 합니다. 바로 캐릭터예요. 위쪽은 믹스 앤 리슨, 아래쪽은 레퍼런스라고 나와 있는데, 믹스 앤 리슨은 쉽게 말해서 음악 감상용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매기자 있잖아요. 저음과 고음이 소스라치는 이 갈매기 모양의 EQ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레퍼런스는 최대한 플랫하게 소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편차가 은근히 심해요. 저희 장부 회계를 맡아주시는 조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하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이 일반인 분들도 리슨과 레퍼런스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8, 90% 맞출 정도로 소리의 편차가 꽤 납니다. 작가님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기능인 거죠. 내가 레퍼런스로 놓고 작업하고 리슨 모드로 놓고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니어 i5의 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도 내장 DSP에 의해서 세팅 값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음이 살짝 올라가고 고음이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소리가 아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환할 때 마치 스피커가 꺼졌다 켜지는 것처럼 잠깐의 딜레이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리슨 모드와 레퍼런스 모드의 EQ 값이 아예 완전히 다르게 세팅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보고, 한번 재미삼아 리슨 모드와 레퍼런스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녹음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 분들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맞출 정도로 이 편차가 꽤 심하게 일어나지만, 녹음기로 녹음을 했을 때는 그 편차가 크게 도드라지게 녹음이 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런 테스트라는 건 재미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맛배기만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 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내 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 더 think fast. 이혼 난 이해 못해. 왜 이제 너가 됐다. Day one 너와 been bad. Don't stop 흔들린 채. 무리해도 can't touch that. Under pressure, body's slipping. Can you focus? 어디서나 갇혀놔서 I'm the coldest. 오직 나만.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 더 think fast. 이혼 난 이해 못해. 왜 이제 너가 됐다. Day one 너와 been bad. Don't stop 흔들린 채. 무리해도 can't touch that. Under pressure, body's slipping. Can you focus? 어디서나 갇혀놔서 I'm the coldest. 네, 최 실장입니다. 이 i5를 좀 연결을 해서 살짝 한번 이렇게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니터 스피커들은 실제로 좀 찍어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따라온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어 가지고 하고 있고, 계속 카톡이 오네요. 어쨌든 보고 있고, 한번 요거 좋네. 드럼도 한번, 요거 좋네. 샘플 한번 불러와 보자고요. 불러와서 한번 일단 간단하게. 야, 내가 이거 맥을 안 쓰니까 이 맥이 사용법이 어렵구나. 아유, 마우스도 잘 안 움직이고 그지 같네. 한번 찍어볼까? 킥이 잘 들어오는데 역시나 살짝 보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들려줍니다. 요것도 한번 EQ도 상당히 잘 따라오죠. 그리고 하이햇도 상당히 잘 따라오네요. 그래, 어차피 이 영상은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를 알아보신다는 뜻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는 뜻이니까 요런 거 설명하면서 약간 야매 요런 거 한번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본 없는 야매도 많이 알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요런 원샷 샘플들 불러오셨을 때 EQ를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봐 이렇게 40대를 중심으로 뭔가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소리들을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볼래요? 뭔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런 소리. 여러분들은 안 들리시겠지만 이게 지금 42 맥스 값으로 소리가 웅웅거리는데 스피커에서 들려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녹음기에서는 표현이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스피커에서는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정리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안 들리지. 너무 쏘는데 이거? 이렇게 EQ 정리를 무조건 샘플을 받았다 그러면 샘플을 무조건 EQ를 보면서 한 번씩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이게 컨트롤이야? 이거구나. 이렇게. 근데 스네어도 지금 킥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킥이랑 또 걸리지. 요것도 로우로 요 정도. 요렇게 지금 요걸 빼면 로우를 빼면 킥이랑 스네어랑 같이 나오는 샷 샘플이에요. 이렇게 내 킥을 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요런 꿀팁들 여러분, 최 실장이니까 요런 미세한 꿀팁들 알려드린다.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 불만이 킥에 대한 몸통이 너무 큰 것 같아. 너무 긴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가실 필요도 없어요. 요런 거 이렇게 이게 타임이거나 이게 타임이거나 요런 거 이렇게 타임 스크래치로 몸통을 살짝 줄여주면 돼요. 피치가 자동으로 보정되기 때문에. 그렇지.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좀 더 줄여주면 되겠네. 요런 식으로 웅을 요런 식으로 잡아줘도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들리는데? 그렇지. 한번 베이스도 찍어볼까요? 베이스는 역시 모노 베이스 신디 모노톤 하나 올려주고. 원래 여러분 작업 속도가 제가 엄청 빠른데 이 맥은 아시죠 여러분? 오래된 분들은 제가 안 쓰는 미장용
맥이기 때문에 이럴 때만 쓰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도 둥득둥득 뭐가 있을까? 아 찍기 귀찮다. 귀찮아. 너무 단조로우니까 끝에만 상당히 잘 들립니다. EQ도 상당히 잘 따라와요. 근데 저역이 좀 더 이렇게 두껍게 쏴주는 그런 거 좋은데 이 작업을 부르는 스피커구만. 야, 이 작업을 부르는 스피커구만. 좋아. 똑같이 딱 내려서 좋은데 이게 근데 얘는 소리는 진짜 좋은데 디자인이 진짜 하여튼 소리가 굉장히 좋고 저역대 막 50, 40 요런 것들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 그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에서 느꼈던 그런 방방 베이스, 저음이 없는데 저음이 나오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음이 퍼지는 이렇게 퍼지는 방방 베이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최대한 들려주려고 노력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음이 방방 베이스 아니면 아예 저음이 없거나 이런 경우였는데 얘는 그래도 최대한 들려주려고 노력하는 그 느낌이 있어서 지금 베이스를 좀 찍어 보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찍힙니다. EQ를 잡기도 어렵지 않고요. 요거 한번 근데 이 맥이 불편해가지고 이거 5분이면 하는 거를 맥이 너무 어려워. 한번 요거를 빌드업을 한번 살짝 만들어 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빌드업을 좀 해주고 이 킥에 이것도 야매입니다. 이 킥에 어택 값이랑 베이스랑 겹치잖아. 그러면 그 킥의 그 어떤 펀치감, 어택감이 살지를 않는단 말이지. 물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서지컬 EQ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사이드 체인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두 개 파일, 레이어 친 베이스 파일은 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하나 지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최대한 확대 한 128에 128분의 1 정도 되게, 그리고 앞부분을 살짝 줄여. 이 효과 좋아요. 앞부분을 살짝 줄이는 거야. 여기도 128에 놓고 이제 맥이 능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 하는 것도 힘드네. 살짝 한 칸 줄여. 여기도 살짝 한 칸 줄여. 그럼 베이스의 그 타이밍이 뒤로 밀려서 어택감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128분의 1을 인식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줄여줘. 그리고 어차피 이 파일은 레이어 베이스랑 똑같았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줘. 그러면 킥의 어택감이 좀 더 살죠. 총평은 이 금액대에서는 제 취향을 완전 저격했는데요. 거의 제 취향으로 봤을 때는 소리만 놓고 보면 이 금액대에서 거의 탑티어지 않을까, 1등, 2등을 다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나온 스피커고 다만 디자인이 좀 그렇다.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니어 i5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ESI라는 회사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사실 이 ESI가 한국 회사였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은 독일 회사가 됐지만 그 태생은 이고시스템이라는 한국 회사였고 옛날에 이 이고시스템에서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장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웨이브 터미널, 미디 터미널, 기가 스튜디오, 진짜 기가 샘플러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훌륭한 제품들을 많이 만든 회사였고, 이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모니터 스피커, 그러니까 개인 작업자가 개인 작업실에서 쓸 수 있는 모니터 스피커라는 게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스튜디오에서는 좋은 스피커를 썼지만, 그리고 물가 대비로 봤을 때는 이 음향 장비들이 굉장히 비쌌어요. 짜장면 한 그릇에 1,700원이 2,000원, 김치볶음밥 2,500원, 3,000원, 압구정 가면 6,000원, 7,000원, 그렇게 하던 시대 때 조금 쓸만한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다 이러면 아마 타노이, 리비리, 빨갱이, 파랭이가 아마 가물가물한데 한 80만 원 했을걸? 굉장히 비쌌던 거죠. 어쨌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금액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 당시에 ESI에서 니어 05라는 모니터 스피커를 출시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 30대 후반 50대 중반 중에 소시적에 컴퓨터 음악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썼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저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렇게 유명했던 스피커가 새롭게 업데이트돼서 나온 게 바로 니어 i5입니다. 요즘 물론 이 ESI의 니어 i5도 그렇고 요즘 출시되는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들이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최근 2, 3년 사이에 출시된 엔트리급이 소리가 굉장히 좋죠.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면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음이 아예 안 나오거나 저음이 나오는데 너무 부황부황하게 방방 베이스라고도 하던데 부황부황 저음이 흩어져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아예 저음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된다거나 혹은 미드레인지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된다거나 고음의 선명함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된다거나 어쨌든 어떤 이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포기해야 되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해서 고가의 스피커들을 뭐 이길 만큼 그렇게 잘 나온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요즘 나오는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들 특히 이 니어 i5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쉬움들을 상당 부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고 짱짱하게 나와요. 이 요소가 이 ESI 측에서 말하는 복합 소재 콘 때문에 댐핑 팩터 값이 올라가서일 수도 있고 안에 내장된 DSP로 튜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짱짱하고 탄탄하게 그리고 상당히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댐핑 팩터가 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 시그널이 뭉 지나가면 옆에서 보면 드라이버가 뭉 움직이잖아요. 뭉 하면 드라이버가 뭉 하고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뭉 하고 살짝 움직여요. 잔양, 테일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뭉 이렇게 야 기가 막히다. 댐핑 팩터를 말로 설명한다. 어쨌든 고르는 건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겠지만 댐핑 팩터가 좋고 튜닝이 잘 되어 있어서인지 굉장히 짱짱하고 타이트하게 붕 이렇게 잘 들립니다. 이렇게 짱짱하고 탄탄하게 들린다는 얘기는 상당히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선명하게 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스피커 어느 정도 떨어져서 들어도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꽤나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뜻이죠. 얘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지금 출시 기념 프로모션으로 35만 원 정도 하거든요. 35만 원, 40만 원대에서는 거의 1티어, 2티어를 다투지 않을까 생각할 만큼 소리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다만 모든 일이 그러하듯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조금 몰라. 이 디자인은 워낙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안 그렇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디자인이 약간 좀 안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포인트는 요즘 나오는 엔트리급 스피커들은 블루투스가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컨버터가 내장돼서 C 케이블로 바로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니어 i5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별도의 입력 단자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아쉬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명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디자인은 살짝 안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다들 알고 계시죠? 안녕.